안녕하세요. 아이큐브 고객센터입니다. 아이큐브에서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근로자의 인적정보, 급여정보, 공제정보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결정세액 및 차감징수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대상자를 선정하고 근로자의 급여정보를 반영 후 총급여 확정 및 부양가족 정보를 반영하여 인적공제 적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자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단 조회 조건의 정산연월을 2022년 13월로 입력하여 조회해야 합니다. 만약 정산연월을 2022년 13월로 입력하여 조회 시 화면과 같은 메시지창이 조회된다면 아이큐브 업데이트를 진행 후 다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좌측 사원 목록에서 공란의 사원 코드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대상자를 선택하거나 우측 상단 대상자 선정 버튼을 클릭하고 사원 코드 항목을 F2키 또는 코드 도움 아이콘을 클릭하여 대상자를 체크하면 됩니다. 참고로 특정 사원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두 가지 경우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로 인사정보 등록에서 퇴사일이 입력된 사원이 있는 경우 해당 사원은 대상자 선정 시 조회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원을 조회해야 한다면 인사정보 등록에서 해당 사원의 퇴직일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연말정산자료 입력에서 정산연월을 1월에서 12월로 설정하여 대상자 선정을 진행한 사원이 있다면 해당 사원은 대상자 선정 시 조회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우측 상단 중도정산자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사원이 다른 정산연월에 대상자 선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잘못 반영되어 있다면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총급여 확정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선 총급여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총급여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이며 연말정산자료 입력, 정산자료 입력 탭, 소득명세의 급상여부터 직무발명보상금 항목에 반영된 금액 합계가 총급여로 확정됩니다. 각 항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급상여는 상용직 급여 입력과 근로소득 일괄 입력 메뉴에 입력된 과세 급상여의 금액과 종전근무지 탭 급여 상여 항목에 입력된 금액이 반영됩니다. 상용직 급여 입력과 근로소득 일괄 입력에서 입력된 월별 금액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급상여 항목을 클릭하고 상단 데이터 보기 옵션을 체크하면 화면 우측에서 급여과세, 상여과세 금액을 월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자료 입력에 표기된 급여 금액이 잘못 반영되었거나 연말정산자료 입력에서 대상자 선정 후 급여 입력 메뉴에서 데이터를 수정했다면 해당 사원을 체크하고 상단 새로 고침, 근로소득을 체크하여 급여 데이터를 재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소득은 상용직 급여 입력, 근로소득 일괄 입력에서 급여를 반영하지 않고 본 메뉴의 급여 금액을 별도로 반영하고 싶은 경우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해당하는 구분의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인정상여,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임원 퇴직 소득금액 한도 초과액, 직무 발명보상금은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별도로 확인하여 직접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반영할 금액이 있다면 각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추가 입력의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단 상용직 급여 입력에서 급여 작업 시 비과세 급여로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이익과 직무 발명보상금을 입력하여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이익과 직무 발명보상금의 금액이 반영되지 않고 급상여 항목에 금액이 합산되어 반영됩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이익과 직무 발명보상금 항목에 비과세 한도 초과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면 해당 금액을 기타 근로소득 항목 과세급여에 음수로 표기하여 급상여 금액에서 제외하고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또는 직무 발명 보상금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는 경우 국세청 변환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하므로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급여 작업 시 비과세로 반영되어야 할 금액이 과세급여로 집계되었다면 정산자료 입력 탭 비과세 및 감면소득의 비과세 소득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과세급여를 비과세급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및 감면소득 창에서 비과세 코드를 입력하고 과세 전환의 금액을 음수로 기재하면 해당 금액이 급상여에서 차감되고 비과세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근로자가 이직을 하거나 이중근무지가 있어 종전근무지 또는 납세조합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전근무지의 과세소득을 합산하여 총급여를 확정해야 합니다. 종전근무지 데이터는 종전근무지 탭에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종전근무지가 존재하는 사원들은 데이터를 반영하기 전 사원을 체크 후 정산자료 입력 탭 기간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현재 근무지의 해당 연도 근무기간을 귀속기간에 설정합니다. 다시 종전근무지 탭으로 이동하여 종전근무지 구분을 선택하고 회사명과 사업자 등록번호, 귀속 시작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종전근무지에서 적용받은 감면소득이 있다면 감면 시작일과 종료일까지 모두 입력하면 됩니다. 화면 우측에서 각 정산 항목을 클릭하여 종전근무지로부터 제공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항목들의 명칭처럼 반드시 결정세액으로 입력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근로자가 회사 내 사업장 간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이동 전 사업장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오게 하여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안내드린 예시를 참고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산자료 입력 탭에서 기간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현 사업장의 귀속기간을 입력하여 적용하고 종전근무지 탭에서 종전근무지 구분을 선택한 다음 회사명을 F2키 또는 더블클릭하여 2000번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사업장 선택 시 급여기간 창이 생성되며 2000번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을 입력하면 해당 기간 동안 2000번 사업장으로 입력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종전근무지 데이터 입력 후 정산자료 입력 탭을 조회하면 소득명세 항목에 종전근무지 금액이 합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총급여가 확정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총급여는 정산명세 탭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총급여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이 되고 근로소득 금액에서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산출 과정은 우측 상단 동영상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적공제 적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에 적용될 데이터는 부양가족명세 탭에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명세에서는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의 인적정보를 직접 입력하거나 자동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정보는 대상자 선정 시 인사정보 등록에 등록된 정보가 자동 반영됩니다. 본인 정보가 잘못 반영된 경우 인사정보 등록에서 정보를 수정하고 연말 정산자료 입력에서 해당 사원을 체크 후 새로 고침 본인 인적정보를 체크하여 적용하면 변경된 정보로 재반영됩니다. 부양가족 정보는 사전에 인사기록카드, 가족 탭에 부양가족 정보를 등록하여 대상자 선정 시 자동 반영하거나 직접 입력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정보 자동 반영 시 인사기록카드, 가족 탭에 등록된 정보 중 부양관계, 주민, 외국인 등록번호, 부양여부, 연말정산, 장애인 구분, 내 외국인 항목이 연말정산자료 입력에 적용됩니다. 데이터 입력 시 올바른 값으로 입력해야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정확하게 반영되며
몇 가지 확인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하이픈을 제외하고 숫자만 연속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민번호 입력 시 주민번호 입력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이후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뒤 7자리 숫자가 임의로 부여되기 때문에 유효성 체크가 어려워 올바르게 입력하셨다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셋째로, 연말 정산 자료 입력, 부양가족 명세 탭에 인적 공제 대상자로 부양가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말 정산 항목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양 여부 항목은 기본 공제 대상자를 체크하는 항목으로 부양 여부 항목 체크 시 연말 정산 항목은 자동 체크됩니다. 대상자 선정 이후 인사기록 카드에서 가족 탭에 부양가족을 추가 입력했다면 연말 정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해당 사원을 체크하고 새로 고친 부양가족 항목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대상가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명세에 각 항목 반영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외국인은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 및 선택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에는 하이픈을 제외하고 숫자만 연속으로 입력해야 하며 2020년 10월 이후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유효성 체크가 어려워 붉게 보일 수 있으나 올바르게 입력하셨다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입력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나이가 자동 계산되어 표기됩니다. 부양관계는 F2키 또는 더블클릭하여 부양관계를 설정하면 되며 설정한 부양관계에 따라 인적공제가 다르게 반영되므로 정확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구분은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장애인으로 추가공제 대상자인 경우 선택하는 항목으로 항목을 클릭하여 1번 장애인복지법, 2번 국가유공자 등 3번 중증환자 중 해당하는 구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기본공제는 부양관계와 나이를 검증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부양관계가 8번 위탁아동인 자녀는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기본공제에 자동 체크됩니다. 단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세 이하의 위탁아동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탁아동의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직접 체크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기본공제 대상은 나이 요건과 동시에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나이 요건은 충족하지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기본공제를 직접 체크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이 설정된 경우 자동 체크됩니다. 사전에 인사정보 등록, 인적정보 탭에서 본인의 장애인 구분, 인사기록카드, 가족 탭에서 부양가족의 장애인 구분을 설정했다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경로우대는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자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7세 이상, 20세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의 경우 자동으로 체크되며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서 자녀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금액 기준 초과 여부는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직접 확인하여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의 경우 연말정산 공제금액 계산 등에 영향을 주는 항목은 아니며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출력 시 사용됩니다. 출산, 입양은 올해 출생하거나 입양을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선택합니다.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사용자가 직접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의 여부를 설정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명세 데이터를 모두 입력했다면 하단 인적공제 탭의 기본공제와 추가 세액공제의 인원이 자동으로 표기됩니다. 추가로 추가공제의 부녀자, 한부모는 공제 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각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해당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부녀자 공제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에만 활성화되며 인사정보 등록, 급여정보 탭, 부양가족의 부녀자공제를 해당으로 설정했다면 자동으로 해당이 설정됩니다. 단 부녀자공제는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초과자인 경우 부녀자공제가 해당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가족 공제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자녀가 있는 경우 활성화됩니다. 참고로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모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중복으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공제만 선택해야 합니다.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이 공제되므로 두 공제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나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인적 공제 항목 변동 여부는 소득세 공제신고서에 반영되는 부분으로 전년도에 신고한 개인 및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 관련 정보 변경 여부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서식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100%로 반영되며 근로자가 별도로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에서 귀속년도 2022년도로 조정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 해당 비율이 자동 반영됩니다. 분납 신청 여부는 연말정산 후 차감징수세액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 시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과 분납 신청 여부는 상단의 일괄 적용 버튼으로 체크한 사원들의 값을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제정보 탭에서는 주택 관련 공제 대상 조건이 되는 세대주 여부와 무주택자 해당 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공제 대상 사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해당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항목별 명세 탭은 본인 혹은 부양가족별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기부금의 공제 항목을 입력하는 부분으로 해당 항목에 대한 자세한 입력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